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예,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AI와 지식 재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 게임용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올렸었어요. 근데 말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다시 좀 녹화를 하게 됐고요. 게임용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 AI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AI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게임용 인공지능의 발전, 인공신경망의 탄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 사실 이것 때문에 AI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이 워렌 맥컬로치와 월터 피치가 1943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3년도 논문에서 이 인공신경망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생물의 신경세포가 구성하는 회로망을 모델로 해서 이 모델링 한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모방한 그런 계산 기구입니다. 신경세포를 이제 모방한 구성 요소인 인공 뉴런이 복수 결합해서 신경망을 형성하는 요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끝에 아웃풋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인자값들이 인풋 됐을 때 신경망의 컨셉을 통해서 인공 뉴런이 복수 결합해서 신경망을 형성하고 아웃풋은 하나만 이렇게 뱉어내도록 이렇게 컨셉을 잡았고요. 인공 뉴런은 이제 다수의 신호를 받아. 이 다수의 신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인자값들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는 계산 소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입력 신호를 받으면 각 입력 신호에 대응한 개수를 곱해서 그 결과를 합산하는 식으로 로직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개수를 가중치 또는 결합하중, 이렇게 해서 어떤 값들이 들어왔을 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에버리지로 할 거냐, 민 값으로 할 거냐, 맥스 값으로 할 거냐, 이거를 로직으로 심고 그 중에 한 개 값을 아웃풋으로 채택하는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셉트론이라는 용어를 이 AI 관련된 자료나 수업을 들으면 계속해서 듣게 되실 것입니다. 1958년도에 프랑크 로젠블라트가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을 발표를 했어요. 퍼셉트론은 신경망 컨셉의 하나고요. 뉴런을 층 상태로 병렬한 계층형 신경망의 일종으로서 입력층에서 은닉층 결합의 임의의 수로 결정되는 무작위 결합. 출력값은 0 또는 0의 두 개의 값. 기존 것은 앞에서 기억하시면 아웃풋이 하나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오도록. 이게 퍼셉트론의 다른 점 중에 하나고,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기존의 이제 인공 뉴럴 이렇게 쭉쭉쭉쭉 결합하는 형태라면은 병렬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에버리지 맥스 민 값을 뱉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용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앞에 설명된 이런 컨셉들 가지고 알고리즘, 로직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체커 게임 프로그램이 이제 1950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아서 사무엘이 체커 게임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게임 지식을 집어넣기 위해 지식 표현이나 탐색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기술을 거의 뭐 최초로 검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표현은 사실과 사실의 관계 또는 규칙, 게임도 룰이 있잖아요. 이 체커 게임이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뛰어넘었을 때 잡아먹는, 한 칸씩 하는 요런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임 규칙을 포함하고 의미하고 이 규칙 등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탐색은 지식 표현으로 주어진 데이터 구조를 통해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최적화,
얘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얘가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탐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무엘은 수작으로 이제 전략 지식을 체커 게임 프로그램에 심는 방법 말고도 프로그램이 스스로 학습해서 더 나은 전략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머신러닝 이게 이제 이때 최초로 제안이 되고 심어졌다. 체커 게임에서 거의 뭐 최초로 심어졌다. 인공지능 기초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체스 게임 프로그램인데 체커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체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게임이 복잡합니다. 체커하고는 비교가 사실 잘 안 돼요. 초기 배치부터 이제 규칙에 따른 보드가 변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서 보드의 변화를 충분히 조사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줘야지 서로 발전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 더욱 고도의 처리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CPU, 램, 이 발전 속도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게 발전이 안 되면은 이런 알고리즘 구현이 힘들다. 그게 이제 체스 게임에서 실제로 벌어졌었고 요 시기가 AI가 발전이 더뎠던 암흑기입니다. 인간 체스 챔피언과 컴퓨터의 대전은 1980년 후반부터 시작이 됐고 이때 이제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과거보다 많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 알고리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요. 인간보다 약하던 컴퓨터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보이다가 97년도 컴퓨터 딥블루는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인간의 대국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서 이깁니다. 알파고 승리 같은 그런 일이 97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둑으로 이 AI에 대한 테스트가 넘어가게 되죠. 체커, 체스, 바둑 이 형태로 발전을 했고 현존하는 보드게임 중 경우의 수가 가장 많고 복잡한 게임은 바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둑은 이제 체스와 비교해서 보드가 넓은 데다가 선택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죠. 한 장면 전개를 공격적으로 탐색해서 해를 구하는 체커나 체스 게임의 효과적인 방법만으로는 인간 전문가에 필적하는 바둑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바둑 게임 컴퓨터가 인간 챔피언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체스보다 훨씬 늦은 20년이나 걸렸어요. 이때 이제 체스 대비 CPU라든지 AI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충분히 그만큼 받쳐줬던 시기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파고는 2015년 유럽 챔피언인 인간 2단 프로 기사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세계 톱 레벨 프로 기사 중 하나인 이세돌에게 이기게 되죠.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번 이기게 되죠.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였고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이세돌 씨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자료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7년 세계 최강 프로 기사로 총망받던 커제를 이깁니다. 커제는 한 판도 못 이겨요. 알파고가 이제 어떤 혁신을 가져왔냐? 머신 러닝이라는 개념은 체커 게임에서 처음 도입이 됐어요. 딥러닝 스스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알고리즘화하고 똑똑하게 이제 남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거를 두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서 이기는 위닝 알고리즘을 스스로 이제 학습했던 이런 딥러닝 컨셉이 알파고에서 거의 뭐 게임 프로그램 중에서는 최초로 적용이 되고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됐고요. 딥러닝으로 바둑판 평가 시스템을 연습하면서 스스로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그 결과를 탐색 기술과 융합해서 얻은 성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딥러닝에 더 중점을 둔 이제 알파고 제로로 발전을 하게 됐고
바둑 외에도 보드게임도 학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알파 제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머신러닝으로 머신러닝은 이 사람이 반드시 동행이 돼야 돼요. 사람 엔지니어가. 그래서 이제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학습 똑똑해지는 이게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똑똑해질 수 있는 이 머신러닝 개념으로 알고리즘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굉장히 무섭죠. 예. 이게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테스트가 됐었고요. 예. 게임용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해왔고 실제로 AI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I와 지식재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